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재 107페이지 하죠. 빨리 이거 마치고 좀 너무 쉬운 게 돼서 그런가 재미가 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쉬운 건 아닌데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윤리도덕상으로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하려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거를 공부해도 이거를 쓸 때 잘 작용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 보시면서 그때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작용은 10가지 경책 중에 9번째죠. 자, 그 9번째는 물설 타인 과실여다. 타인의 과실을 말하지 말지어다. 이 타이틀이에요. 남의 나쁜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윤리도덕상으로 남의 나쁜 거, 또 좋은 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것이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더더욱 나쁜 것은 얘기하지 말라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합니다. 숨은 선악이나 비록 선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들으나 심무동념이니 마음의 동요의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마음의 동요가 없다는 거죠. 항상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거 나쁜 거 얘기해도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에 동요가 없거든요. 이 동요가 없다는 건 결국 자기 마음이 청정해지고 자기 마음에 어떤 그런 수양을 했다는 증거겠죠. 우리는 좋은 거 들으면 또 주체를 못하고, 더더욱 나쁜 거 들으면 더더욱 주체를 못하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남의 조종, 남의 노버트, 남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무덕이 피차는 덕이 없이 칭찬을 듣는 것은 시로 참개요. 실로 나의 참개요. 그랬어요. 참개는 참자는 남 부끄럽고 괴자는 자기 부끄러움이고 걔는 남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부끄럽고 남 부끄러운 것이 참개라는 말인데, 이 덕이 없이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공부한 사람 입장, 아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 보면은 진짜 칭찬인지 진짜 그거는 비방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남이 나를 칭찬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더라. 천재는 바보의 칭찬을 듣지 않는다 하는 말 하거든요. 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칭찬하는 기 때문에 내가 자기밖에 안 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칭찬받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했으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건데 뭐를 칭찬을 받는다고 좋아하고 들떠가지고 또 자기 패스 잃어버리는 거 더 나쁘죠. 그래서 덕이 없이 칭찬을 듣는 건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저도 중생이다 보니까 칭찬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니? 잘했니? 괜찮았어. 강의 좋았어. 그렇습니다. 저는 칭찬을 듣기보다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듣기에
재미가 없고 뭐 감동이 없으면 그건 아무리 유식하게 아무리 그냥 형이상학점을 것을 얘기해도 아무리 교묘하게 강의를 잘해도 강의를 못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드려도 그 상대방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 못 살던 시절에는 그저 짜장면 하나면 최고였어요. 짜장면 하나면. 그래서 뭐 짜장면 하나면 닭상이라 했어요. 닭상이를 보면 말이야 많다는 뜻인데 최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때그때 따라서 맞아야 된다는 거. 물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수양의 입장에서는 칭찬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얘기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과연 내가 이 칭찬 들을 자격이 있나? 거기에 해당이 되나?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려고 해요. 칭찬을 들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오버 액션이 나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쁘게 보지 말라고. 이 말이 있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그게 더 이뻐 보이거든요. 양교도 그러잖아요. 너 화장하지 마라. 너 쌩 얼굴이 이쁘니까 하지 않아. 근데 또 어떤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덕지덕지 또 화장을 하고 와요. 복귀 분장도 아니고 참 안 어울리거든. 그러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어느 게 좋은지 어느 게 나쁜지. 진짜 얼굴 피부가 좋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선 그 얼굴 그 화사한 네. 느낌이 있어. 예, 피부가 참 이쁘거든요. 피부가 예뻐. 근데 좀 피부가 이쁜데 인상 쓰고 나면 피부가 더러워 보이죠. 말도 하고 눈 딱 그 뜨면. 그리고 화초도 보세요. 화초도 물 줘야 되는 게 있고 물 안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되는 거 있고 매일같이 주는 것도 마삭이라고 하는 건 제가 참 좋아했는데 매일같이 물을 줘야 되더라고 몰랐는데 매일같이 주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당한 온도 적당한 또 이렇게 열 있어야 되더만요. 참 이 화초 하나도 이게 움직이지 않는 식물인데 저 하나에도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나쁜 건지 어느 것은 밖에서 키워야 되고 어느 것은 안에서 키워야 되고 또 보니까 어느 것은 또 햇빛을 쬐면 안 되더라고요. 별 여러 종류의 화초가 많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찬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미지근 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어제 사실은 열이 많아서 그 땀을 많이 흘려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 에어컨 바람은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그 차 안에 버스 안에 에어컨이 그냥 빵빵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에어컨 쓰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 또 가뜩이나 제가 요즘엔 어젠가 그 면도했거든요. 삭발했는데 상봉이가 네. 민감하게 머리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참 죽겠더라고요. 끌 수도 없고. 내가 또 이 광고자를 찾았는데 또 나는 또 정리정돈이 안 돼가지고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름 광고자가. 야, 일상에서 또 모자 쓰고도 그렇고 중절모.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수행을 해야 되고 남에게 칭찬을 듣던 남에게 비방을 듣던 그걸 동의하지 말라는 거죠. 왜? 다 무책임한 말이고 진실로 그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연결시켜서 한번 평가해보라 그거죠. 진실로 이것이 내가 남에게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가? 아, 또 왜 내가 비방을 들었나? 왜 내가 한 소리 들었나? 하는 거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 듣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칭찬 들어서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칭찬하기를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했는데 그건 맞아요. 그건 일반인들이고요. 일반인들. 우리가 일반인들을 초월해서 공부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 정도 똑같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반인이라도 똑같이 하면 이 시간, 아까운 시간에 돈 내고 못하는 공부하겠어요. 그것도 최고의 진리, 불교를 가지고. 느낌 오시죠? 예, 좀 더 나가보죠. 유구이몽회는 유구는 허물이 있어서 몽회, 회방, 헐뜯음을 받는 것은 성화흥연이라 진실로 나의 기쁨이라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 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뭐라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헐뜯어주고 나에게 지적해주고 나에게 한살해주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진실로 가르쳐주고 지적해주고 또 꼬집어주는 그 사람을 오히려 또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기는 좀 써요. 왜? 인간이라는 게 잘 보이고 싶고 잘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중생이죠. 성인들은 안 그래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 무책임한 말이니까. 어떤 보살, 이제 어머니가 요즘 주로 다 이제 그 부모님을 한 50% 이상에 있어서 그 요양병을 모시잖아요. 요양병 모시면 이제 간병 공동사가 있습니다. 그 공동 간병사가. 근데 이제 이분은 좀 돈이 좀 있는지, 그것도 뭐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한지, 그 개인 간병사를 뒀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 간병사를 이렇게 교체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요양병원에는 뭐 1인실도 있지만 2인실도 있고 3인실도 있고 여럿이 있는 데 있잖아요. 1인실은 너무 외로우니까 좀 이제 2, 3인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성격들이고 여러 가지 또 수준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개인 간병사가 조금 약간 센스도 있고 좋은데 영악한 거예요. 이해관계에 참 밝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을 봐주면서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죠.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네. 한 분을 간병하는 거에서 주로 옆에 있는 사람 2년이니까 같이 돌봐주는 거 얼마나 보시예요. 좋죠. 근데 이제 2년이 다 했는지 그 간병사가 이제 그만두게 됐답니다. 근데 참 그 그만두게 되니까 그만두게 되면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이제 식구들이 이제 그 어머니 계신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안 가던 식구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가끔 가는 자식도 있고 또 매일 가는 자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식도. 예. 그죠? 예. 근데 매일 가는 자식들은 오히려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온 그런 그 자식이 왔는데 그 간병사가 지가 이제 불합리하게 그만둔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 옆에 있는 그 같이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뭔가 질투를 했는지 그 오랜만에 온 그 자식에게 그렇잖아요. 형제라도 네가 자식이냐 불효 자식이냐. 근데 이제 말을 못하고 그런 걸 이제 옆에 듣던 그 할머니가 그거를 이제 막 그 자식한테 얘기한 거예요. 막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욕하고 뭐 걔도 안 하고 불자식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자식이 들으니 얼마나 사실인데 부끄럽겠어요.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이제 또 들려오잖아요. 그죠? 여럿이 있으니까. 들어오니까 이제 그 당사자 열심히 그 효심을 다해서 그 부모님을 모시는 그 자식한테는 불이익이 떨어진 거죠.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하소연을 한 건데 어머니가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걔는 왜 안 오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 할 수 있잖아요. 자식과 부모니까. 근데 이제 제3자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그런 걸 들은 그 사람 어쩌다 한 번은 돈도 잘 안 내는 그분이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혼났대요. 완전히 네? 혼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죽겠다고. 괜히 내가 얘기했지만 그때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고 했는데 그 옆에 계신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개인 간병사가 그만둔 것에 안갚음을 한 거죠. 일로 바친 거 이간질을 한 거지. 정말 대략 이해되시겠죠?
근데 역시 그 보살님은 공부한 보살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스님 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벌어진 일이니까. 그냥 잘 받아야지 뭐 사실 아니야 하니까 뭐 자기는 거짓말한 거 없고 남의 나쁜 말 한 게 없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뻥튀기 해서 나쁘게 얘기한 거죠.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꼴보기 싫다. 그렇지, 당연하지. 그 할머니 꼴보기 싫죠.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안 걸리니까 걸리지.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역시 공부한 보살님이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가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거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 언니한테 그런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가 화가 많이 나서 혼났습니다. 근데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른 말 해줘서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말을 대신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그 언니도 많이 깨달아서 나에게 미안하다 하대요. 할머니가 부처님이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또 기독교라네요. 할머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것 같습니다. 할머니 고맙다니까 뻥 찌죠, 할머니가. 쉽지 않아요, 그건. 대부분 인상이 틀어지죠. 꼴보기 싫지 보고 싶겠어요? 그것도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추하게 늙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것은 인간의 습성이에요.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하게 되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공부가 헛된 것은 아니구나. 역시 공부는 제대로 했구나. 순간을 하나하는 것은 동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로봇이죠. 인간이 아니고 감정이 없는 거죠. 순간은 동요됩니다. 근데 그 대신 그 들은 걸 가지고 그 사실을 비춰봐서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게 최고입니다.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관계, 작용을 잘해야 되겠죠. 결국은 나쁘게 대갚지 않고 좋게 대갚았죠. 역설적으로 반어적인 표현으로 했죠. 그게 공부의 작용입니다. 보세요.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왜 하시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해봐. 그렇게 얘기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사실이잖아. 했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 사실인데 그거는 남을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야. 우리가 보면 둘이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주 복합치지 않으면 쉽지 않죠. 감정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럼 바른 말 하지 못해요. 따지지 못합니다. 왜? 싸움이 되니까. 멀어지거든. 이 사람은 안 볼 것 같으면 할 수 있지만 계속 봐야 될 것 같으면 하면 안 됩니다. 멀어지죠. 왜? 중생들이라 앙금이 남아있거든. 요거를 저는 이 내용에 있어서 약간 조금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 헐뜯는 거 기쁘게 생각하다는 거.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왜 저런 말이 나온다 보면 반드시 나의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좋은 게 나올 수 있고 나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겠어요? 공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 정신세계가 성숙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겉으로만 꾸미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진실로 관계를 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면 나쁘다 하고 부족합니다 하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겉으로 미안합니다. 끝나. 그리고 얼버무립니다. 근데 그게 그 순간은 될 것 같지만 미안하다는 것도 상대가 진짜 진실로 미안하다는 건지 입만 가지고 미안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럼 그러죠. 또 그러구나. 이때가 안 됐네. 진실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온도, 그 사람의 체온, 표정, 태도에 다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믿어요. 내가 유명했으면 다 믿어요. 지금 이제 타락하고 있는 중이니까 안 믿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진실로 화가 난다. 화가 나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나한테 그런 면이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건 상대방이 부처님이야 생각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맞죠? 틀린 거 없죠? 그죠? 참 웃깁니다. 참 웃겨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좋은 말하고 좋은 관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결국으로 우리가 좋은 말 나쁜 말은 공이라고 했잖아요. 공이라 해버리면 진짜 아무런 작용이 없어요. 이 공이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나에게 감정을 없애라는 거고, 감정을 없앤 다음에는 그 상대하고 나와 관계를 중도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분명히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그러잖아요. 저도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루지 보살님하고 남주 보살님 한 소리 들었잖아요. 거기 하지 마시라고. 사실이잖아요. 처음에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보살들이 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입을 대. 근데 나도 스님이지만 중생이잖아. 수행을 하지만.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감히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표면전하고 뒤에서 딴짓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는 그랬죠. 아, 진짜 그렇다. 맞다.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으면 나는 스님이라 해서 당신보다 위라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 저분들이 나를 뭘 믿고 오겠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딱 정신 차렸죠. 근데 이제 남자 오살이 그러더라고. 스님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해서.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잖아. 더 좋아하더라고. 나는 그래요. 오늘도 제가 좀 대범한 것 같은데 이 조그만 거는 참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예민해요. 꼭 여행날 전만 되면 잠을 못 자고 민감해. 멀쩡했는데 어제 여행날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아침 일찍 괜찮았는데 갑자기 배가 꾸르고 하더니 약간 이제 설사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과민성 대장 증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오전 내내 조금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보살님 한 분이 스님이 예민해서 그렇다. 좀 대범하게 그냥 탁 나가시면 되는데 못 노니 그런 거 아니냐. 맞습니다. 내가 큰 거는 대범한데 세상에 조그만 거는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그냥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업 아니냐고. 맞습니다. 업입니다. 하려는 잘 안 되네요. 그렇지만 나는 그걸 내가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이니까. 근데 그걸 갖다 남에게 영향을 주질 않으니까 노력을 해야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현실은 참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 산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면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많은 분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맞추고 저 사람 맞추고 어제도 응병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행 본문 때. 그래서 병이 나면 치료하면 되는데 그 병의 치료하기 위해서 진짜 원인이 뭔가. 병의 원인은 우리가 표면적인 원인만 찾아요. 근데 진짜 원인은 맞아요. 아까 내가 설사했던 그런 장이 약하기 때문에 것도 가정목도 있죠. 근데 그 이전에 정신이거든. 신경통도 얘기했죠. 우리 다른 보살님도 그러잖아요. 신경통이 있는데 그건 좀 마음에서 온다. 나도 그 이론을 알지만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 의사도 그러잖아요. 마음병입니다. 신경통이 오는 것은 남을 원망, 히스테릭, 남을 한테 비난하면 이렇게 신경통이 생기거든요. 이 장도 그래요. 장도 소화기관인데 원활히 소화를 못 시키니까 밖으로 설사를 내보내잖아요. 이게 아시겠죠? 버거울 때 나오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흔연즉 지과 필개요. 기뻐하면 허물을 앓고 고치고. 그러니까 남이 지적해주면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순간 하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기뻐해요.
맞지? 양도보살? 며칠 내가 가만히 말없이 있었지? 바꿨지 다? 이제? 그러니까 감사드려요.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교만해서 너무 그냥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유명하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뭔데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역시 부처님이 때가 되니까 너에겐 지금 이 실현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과정이 이런 현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주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집니다. 그러니까 역시 힘들지 않으면 수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찾으면 공부 안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거 나를 비난해주고 나를 지적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참계직 진도 무텐이라 참계하면 도에 나가는 것이 개업이 없다. 결국 참계라는 것은 아이고 남 부럽고 자기 부끄럽고 이게 기본이에요. 자기한테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고 또 남한테도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뻔뻔하게 변명하고 겉을 꾸미고 그러는 거야.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야. 우리 화장하듯이. 어제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땀 많이 흘려가지고 땀띠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목욕 안 하고 새 옷 입어봐요. 냄새 안 납니까? 그죠? 아무리 겉을 꾸며봐도 내 마음을 닦지 않으면 내 마음을 청정히 하지 않으면 그 냄새 나요. 더 냄새 난다. 냄새가 그 다음에요. 물설 타인과하라. 타인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종기필 손신이니라. 끝내는 꼭 나를 손상하는 곳으로 돌아오느니라. 그러니까 남을 허물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선 어르게 되게 납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관여치 마라. 남의 말 타지 말라. 남의 화살 쏘지 말라. 그러거든요. 결국 남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한테는 해야 돼요. 특히 자식, 남편,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허물을 말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딱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는 야원 스님께서 초발심 스님들을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정말 선악의 개념에 의해서 좋은 건 나쁜 것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분별력이 왕성하니까 지금은 먼저 공이 되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흐리게 해야 된다. 분별력을 없애야 된다 해서 이렇게 수행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생각, 습관, 말 습관,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야, 군대에서 정말 일어날 때 그때까지 술 먹고 잘 시간인데 저도 그래 출근해서 보니까 저녁 8시 50분에 잔에 누워서 9시 되면 딱 취침 죽비를 칩니다. 그리고 딱 2시 50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당번이 이제 준비해서 딱 3시간 이제 도량석을 돕니다. 결국 9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요. 그때 그러죠. 야, 9시 술 먹을 시간이고 3시 그때 이제 완전 술 진짜 절정이럴 시간인데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제 예보를 해야 되네. 습관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밖에서는 늘 고기 먹었는데 술 먹고 절에서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비린내 나는 나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수연이나 비록 그러나 범소유상이 되게 모양 있는 것이 계시허망이니 전부 다 허망한 것이니 금강경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허망하다는 것은 제가 얘기했던 50, 50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볼 때 사원을 볼 때 2가지는 기본이고 주로 8가지로 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8가지 관점에서 보고 또 8가지 관점에서 답을 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나올 때 저렇게 나오고 8가지 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단적으로 하나만 답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쪽으로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답을 내요. 그게 되면 되는데 안 되면 안 돼요. 돼도 안 됩니다. 왜? 계속 거기 끄달리고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기회 찬애에 앞으로 뒤로 하는 칭찬 비방에 하우 하이려 어찌 기심하고 어찌 기뻐하리요. 팔풍에 휘둘리지 않으면 성인이라 했거든요. 어록에는 팔풍 나와있죠. 8가지예요. 앞에서 칭찬, 앞에서 비난, 뒤에서 칭찬, 뒤에서 비난, 좋고 나쁘고 이익과 손해 8가지입니다. 다 걸리죠. 중생인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걸려도 2번은 걸리지 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화가 날 때는 왜 화가 나는가? 자기를 뒤돌아보고, 내가 좋을 때는 왜 좋은가? 자기를 뒤돌아보고. 그럼 결국 거의 8가지 다 들어가요. 그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개성을 보죠. 종조난설인 장단 타가 아침을 마치도록 남의 장단을 말하다가 경야 헌침 락 수면이로다. 밤을 다하도록 헌침으로 수면을 즐기도다. 여차 출가 도 수시라. 이와 같은 출가는 헛되이 시름을 받는 것이라. 피로 삼계 출두난이라. 반드시 삼계에서 머리를 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기, 해탈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출가한 스님들도 갑자기 뭐 출가해서 도를 이루기는 아니에요. 출가해도 그 업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가해도 자기하고 수지에 비슷한 스님끼리 머리 삼삼 맞대가지고 당파를 이루어가지고 남의 욕하고 또 비교분별해서 우월감 내세우고 또 남을 갖다가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러거든요. 스님들도. 그러니까 끼리끼리 놀아요. 스님들도. 공부하는 스님은 공부하는 스님끼리, 성질이 비열하고 이익이 밝은 스님은 그런 스님끼리, 원내기 좋아하는 스님은 원내기 좋아하는 스님끼리,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그런 공부하기 싫어하는 스님끼리 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인간하고 똑같아요. 스님이라 하더라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공부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 자기 조절하죠. 그럼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갈라지죠. 공부 안 하고 안 하고 하니까. 그러면 또 저거는 배신했다 합니다. 자기 배신하게 해놓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9번째예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죠. 요즘에 이제 덥고 그러니까 이거 보살님 안 오시는 건데 오늘 와주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 출강 때문에 제가 월요일을 바꿨잖아요. 화요일날 다른 불교자의 강의가 있어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강의를 안 나가니까 다시 이제 화요일로 돌리고 싶어요. 왜? 월요일은 월요병이 있거든요. 일요일날 쉬는데 월요일날 공부하니까 참 쉽지 않습니까?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여행했는데 저도 아침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또 비까지 오고 장마인데 후덥지근하고.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죠? 신도 오고 많이 있고 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요일 하고 또 이제 그때그때 따라 바꾸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